안녕하세요. 무엇이든 말해연입니다. 이번 영상에선 식이장애를 겪으면서 시도한 첫 번째 방법인 식사일지를 공유하려고 합니다. 식사일지를 공유하기에 앞서 드릴 말씀, 식사일지를 쓰게 된 계기, 식사일지를 쓰는 방법과 도움을 받은 부분, 도움을 준 책과 영상, 그리고 마무리하는 순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앞서 드릴 말씀은 저는 누구에게나 적합한 책이나 영상은 존재하지 않으며 완벽한 책이나 영상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언급하는 책이나 영상을 전적으로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어떤 부분을 취사 선택했는지, 왜 선택했는지 말씀드리는 것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라요. 그리고 저는 그때그때 제 상황에 따라 필요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는 것을 제게 적용해 봤어요. 식사일지를 쓸 때 저는 비건을 지향하고 있었고, 폭식증과 거식증을 겪고 있었고, 운동도 강박적으로 하고 있었지만 체중이 심하게 줄었던 때는 아니었어요. 생리도 중간중간 끊겼다가 다시 하기를 반복하긴 했지만 오랜 기간 생리가 끊긴 적도 없었고요. 식사일지를 쓰게 된 계기를 말씀드리면 책 먹을 때마다 나는 우울해진다를 읽은 것이 계기가 됐어요. 책은 음식과 감정의 관계를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고 책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식사일지 작성은 음식을 먹은 행위 속에 감춰진 감정을 찾기 위한 과정에 많은 도움을 줘요. 그리고 음식을 먹는 행위 뒤에 숨겨진 감정을 제대로 인지하게 되면 식이 문제도 상당 부분 괜찮아질 수 있더라고요. 제 식이 문제가 많은 부분 감정에 영향을 받고 있는 것 같아서 이 책에 나온 식사일지를 써봤어요. 식사일지를 쓰는 방법은 날짜, 먹거나 마신 시간, 먹은 음식, 먹기 전에 하던 일, 먹기 직전에 하던 생각, 먹기 직전에 느낀 감정, 배고팠는지의 여부, 먹은 음식을 어떤 식으로든 몸 밖으로 내보냈는지의 여부 순서로 식사든 간식이든 먹을 때마다 일지를 작성하는 거예요. 그리고 일지를 작성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나의 행동에 대해 판단하지 않고 나 자신을 관찰하고 정보를 기술한다는 자세로 쓰는 거예요. 일지를 쓰기 시작하고 아침, 점심, 저녁 세 끼를 제때 챙겨 먹는 연습을 했고 간식도 원한다면 식사와 구분해서 먹기로 했어요. 지금은 많이 알려진 마인드풀 이팅이라고 해서 먹을 때에는 먹는 것에 집중을 했고 먹고 나서는 바로 식사일지를 작성했어요. 말씀드렸듯이 제가 식사일지를 작성하던 시절 비건을 지향하고 있었는데 비건 식사에 대한 제대로 된 공부를 선행하지 않은 탓에 영양소가 불균형한 식사를 한 것이 식이장애를 좀 더 악화시켰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식이장애를 겪고 계신 분들 중에 비건을 행하고 계시다면 몸의 회복을 우선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해요. 일지를 쓰다 보면 자주 반복되는 단어들을 통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 있게 돼요. 저의 경우 사람과의 관계 속 상처, 사랑받고 싶은 마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외로움, 불안, 무기력이 음식에서 위로를 찾게 했다는 것을 식사일지를 통해 발견할 수 있었어요. 식사일지를 작성한 지 2주 정도 지났을 때 책 감정 식사를 읽고 감정의 바퀴를 알게 됐는데요. 감정의 바퀴를 통해 감정에 좀 더 섬세하게 이름을 붙여주는 연습을 할 수 있었어요. 예를 들어 기쁜 감정은 행복하다, 신나다, 기쁨에 넘치다, 우쭐해지다로 화난 감정은 흥분하다, 화나다, 격노하다, 격분하다로 감정을 더욱 섬세하게 언어화할 수 있게 됐어요. 그리고 며칠 뒤부터는 공복감을 느끼는 연습을 추가했어요. 어느 정도 배가 고픈지 체크하고 음식을 먹고 싶은 이유가 정말 배고파서인지 아니면 어떤 감정 때문에 먹고 싶은 욕구가 드는 것인지 구분해 봤어요. 물론 어떠한 경우에도 먹고 싶다면 먹었는데 점차 정말 배가 고픈 것이 아니면 먹지 않을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럼에도 어떤 날은 당장은 음식으로밖에 어찌할 수 없는 날도 있었어요. 유튜버 헬로 에브리바디 영상을 보고 배부름을 느끼는 연습도 함께 했어요. 폭식증과 거식증을 겪다 보면 어느 정도 배가 고픈 것이, 배가 부른 것이
정상적인 느낌인지 알기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배고픔과 배부름을 단계별로 스스로 측정해 봄으로써 어느 정도 느낌일 때 더 늦지 않게 밥을 먹어야 하고 어느 정도로 느껴져야 내 몸에 알맞은 식사를 한 것인지 점차 알 수 있게 됐어요. 제 식사일지는 6월 30일에 시작해서 11월 10일부로 끝나는데요. 일지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적어놓은 글의 내용은 결국 외로움은 늘 존재하고 나 자신만이 나의 온전한 편이자 평생을 함께할 동반자라는 사실을 깨달은 내용이었어요. 마침내 제가 제일 두려워했던,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결국 나는 혼자구나 라는 사실을 마주하고 받아들이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식이장애가 나아질 수 있었어요. 물론 그 후에도 또 살아가면서 식이장애가 재발하는 시기가 오는데요. 그때는 또 다른 상황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먹고 싶은 건 다 먹는다 라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 내용은 다음 영상으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번 영상은 제 식이장애가 감정과 많은 부분 연관되어 있어서 감정에 초점을 맞춘 방법을 사용한 기록이었는데요. 사람에 따라 극심한 다이어트 후에 뇌가 체중 유지 범위라고 생각하는 체중으로 돌아가려는 시스템 때문에 식이장애를 겪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결국 어떤 상황이든 마르고 싶다는 욕구, 살찌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같이 감정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욕구와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각자 삶 속의 이야기, 그 이야기 속에 존재하는 더 깊은 감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 여러분, 내 마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아차리고 보듬어주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오늘도 잘 먹고 잘 자고 잘 사는 하루 보내시길 바라요.